안녕하세요. 강사들의 방송 강사TV의 박윤진, 박정화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서비스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따는, 그리고 CS 강사님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의 합격률을 높이는 비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되실 거예요. 네. 우리 정화 강사님이 SMAT 수험서까지 출간을 하셨고요. 네. 심지어 CS 리더스는요, 출제위원이세요. 네. 아니, 이런 거 진작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분야에서 거의 한 6년, 7년 동안 굉장히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수백 회의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쌓아온 노하우들을 다 풀어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건데요. CS 리더스랑 SMAT는 도대체 뭐가 다를까? 이 질문 되게 많이 네. 하세요. 어떤 거를 따야 되냐, 뭐가 다르냐,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설명은 나와 있겠지만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CS 리더스 관리사는 한국정보평가협회에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인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자격증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CS 중에. 근데 대부분은 다 뭐예요? 민간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CS 뭐 교육을 들으면 주는 뭐 수료증 뭐 이런 것들은 다 민간 자격증인데 얘는 그래도 나름대로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이고요. 90문제를 90분 동안 푸시면 되고 오지선다형으로 객관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네, 타이트하네요. 그쵸? 네. 거의 뭐 1분에 한 문제씩 한 문제씩. 쳐내야 되는. 네. 근데 이제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뭐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60점 이상이시면 합격이고 CS 개론, CS 전략, CS 실무로 3가지 모듈을 한꺼번에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각 과목당 30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응시료가 진짜 비싸요. 얼마인데요? 7만 원. 어이구, 좀 그래서 세네요. 떨어지면 안 돼요. 네요. 화가 나요. 떨어지면. 공인치고는 조금 완전 느낌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SMAT는 한국생산성본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굉장히 유명한 기관이죠. 여기서 만든 국가공인 CS 자격증이고요. SMAT는 A 모듈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B 모듈 서비스 마케팅, C 모듈 서비스 운영 전략으로 나눠져 있고요. 각 모듈당 50문제씩 출제가 되고 얘는 나눠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아, A 따로 B 따로 C 따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A만 땄다. 그러면 3급 자격증이 나오고요. 네. A, B를 따거나 A, C를 따거나 그럼 2급. 네. A, B, C를 땄다면 1급. 네. A가 떨어지고 B, C만 붙었어요. 그럼 몇 급일까요?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그런 분이 있어요. A 모듈이 제일 쉬운데 A가 떨어지고 아이고. 이런 분들은 네. 그냥 2년 안에 A 모듈을 그냥 다시 시험을 보시면 돼요. 아, 그럼 1급을 주나요? 네. 아, 그 전까지는 급수가 안 나온다라는 사실. 네. 그리고 70점 이상, 각 과목당 7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요. 50문제 중에 35문제 이상 오. 맞추시면 이제 합격이 되는 거죠. 네. 얘는 응시료가 한 과목당 25,000원. 그럼 3과목이니까. 세 과목이면은 좀 할인을 해주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네. 자격증의 공신력의 차이는 혹시 있나요? 공신력의 차이는 없어요. 오, 네. 똑같아요. 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을 때 국가공인이라는 자격은 둘 다 획득을 하는 건데요. CS 리더스는 약간 이론 베이스고요. 네. SMAT는 좀 실무 베이스. CS 리더스는 약간 학자를 외우거나 암기를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좀 많다면 SMAT는 응용 문제가 좀 많거든요. 이해한 이론을 사례형으로 접목했을 때 머리를 좀 굴려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 오. 예를 들면 메슬로우 이론 아시죠? 이론, 네. 순서 외워보세요. 본능의 욕구, 응. 안전의 욕구, 음. 자아실현 욕구 제일 위인 것 같은데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 다섯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CS 리더스는 문제가 이거를 순서를 외우는 문제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SMAT는 이 고객의 사례를 읽고 이 고객은 현재 어떤 욕구가 중요한지를 추론해내시오. 네. 라는 게 SMAT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다루기는 하지만 출제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공부하는 방식도 달라지겠죠. 네. SMAT는 그래서 오지선다형뿐만 아니라 사례형, 통합형, OX형, 연결형 같은 이제 문제가 여러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하는 요령이 좀 더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CS 리더스는 약간 암기에 강하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고요. SMAT는 서비스 현장에서 알바라도 해보신 분들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객 응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조금 더 유출을 좀 잘 해내시더라고요. 이론이랑 실무랑 두 개를 다 배워가지고 공부를 네. 하고 취득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엄청 좋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두 자격증은 정말 따시는 거 완전 강추하고요. 그리고 둘 다 되게 좋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학점 인정이 되거든요. 네, 네. 학점은행제 하시는 분들 네, 네, 있죠. 네. 독학사. 네. 그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따고요. CS 리더스는 6학점, SMAT는 2급은 6학점, 1급은 10학점까지 인정이 됩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뭐 경영학이라든지 관광, 호텔 이쪽 서비스 직종으로 전공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좀 있죠. 네. 과목도 막 3개, 막 SMAT도 ABC 나뉘고 해서 음. 되게 오래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느 정도 공부하면 취득이 가능할까요? 이게 독학을 하느냐, 학원을 다니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요거 많이 물어보세요. 독학 되냐? 네네. 저는 당당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 하지만 시간을 얼마냐 들이냐의 문제죠. 학원을 오면 아무래도 강사님들이 쪽집게로 좀 찝어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딸 수 있는 거고요. 네. 혼자 하면은 2달은 걸릴 텐데 학원 오면 한 2주 안에 취득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학원을 수강하실 때에는 시험 날짜와 멀지 않게 학원 스케줄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네네. 왜냐면 까먹어요. 네네네, 맞아요. 시험이 2달 뒤다. 학원을 그렇게 빨리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학원에서는 한 2, 3주 정도만 공부하시면 바로 따실 수가 있고요. 다만 독학은 좀 기준이 애매한 게 이게 직장인이냐, 또 백수냐. 내가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최소한 한 달은 잡으셔야 되는 국가 기술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독학으로도 따실 수 있어요. 네, 학원을 오시면 좋다고 추천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비주얼이즈에서 하잖아요. 자, 그럼 합격률을 높이는 비법 좀 알아볼까요? 일단 CS 리더스는 문제은행식이에요. 네. 사람들이 이걸 풀고 그 시험지를 들고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구하기가 일단 쉽죠. 그리고 이거를 묶어서 문제집으로 만들어 놓은 책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계속 열심히 풀면 똑같이 나오는 것도 많아서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보느냐가 관건이고요. 두꺼운 이론서를 사서 그거를 드립하는 것보다는 일단 문제를 풀고 틀리는 거 있죠. 네. 그거를 이론서에서 거꾸로 찾는 게 좀 더 빨라요.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웬만한 교재에 다 요약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시험장에서만 보는 뭐 요약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셔도 돼요. 왜?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 아니니까. 합격이니까. 그렇죠. 60점은 맞으면 되니까. 네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문제집을 보면은 맨 뒤에 그 참고 서적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만큼 쌓아놓고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는 분 있었잖아요. 멋지다. 그분 떨어졌잖아요. 멈추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보시면 네,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은요, 사실은 요령입니다. 그렇죠. 이게 합격하는 방법들이 좀 있거든요. 네, 괜히 비법이나 이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SMAT의 합격률 높이는 비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SMAT가 서비스 경영 자격 시험 있죠. 네. 우리 정호 강사님 또 일반인 분야에 거기 1등을 하셨어요. 오, 네. 이게 1회에 SMAT 경진대회가 있었거든요. 맞아, 경진대회요. 그때 이제 전국에서 1등을 했는데, 그때 응시자가 많지 않았어요. 항상 뭐든 1회 그 명예를 성취하실 수 있어요. 우리 정호 강사님 1등 할 수 있는 비법 그리고 합격률을 높이는 비법 있을까요? 일단 SMAT는 문제 공개가 안 돼요. 아우, 네. 수험생이 시험지를 풀고 그걸 들고 나오실 수가 없어요. 네. 문제가 공개가 안 되니까 굉장히 좀 신비롭죠. 자격증 자체가. 일단 네이버에 KPC 자격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자료실에 보시면 기출문제가 올려져 있거든요. 아, 다행이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푸시고요. 좀 지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출제 유형을 파악하기 너무나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제 책을 사서 보세요. 공무원 시험 합격이 맞죠? 맞아요. 네. 제가 이게 지금 농담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출판사의 책 중에 가장 얇아요. 그러니까 얇다는 건 뭐냐면 쪽집게. 그렇죠. 정리가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네. 교육생, 수험생들에 맞춰서 좀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놓은 책이고요. 사실 제 책으로 합격했다라는 후기를 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 책에 대한 좀 자부심이 있거든요. 일단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했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 시험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토익 강사들이 하는 네.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 그 토익 시험 보는 거잖아요. 출제 경향 파악하려고. 네네. 그리고 수강생들이 딱 시험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출제됐는지를 저한테 와서 다 알려줘요. 그 많은 거 다 외워요? 강사님 이거 나왔고요. 이거 오. 나왔고를 얘기해줘요.
그거를 좀 감안해서 책을 썼어요. 이미 다른 책을 샀다. 네. 나는 뭐 다른 출판사 거 샀다. 그러면은 이 책을 사지 마세요. 유튜브에 박정아 강사, 네. SMAT 에듀윌 뭐 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 무료 인강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 그게 네이버 TV에만 있었는데 이번에 유튜브에 업로드가 돼서 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제가 요약 강의를 올려놨는데 그거 보시고 책에 체크를 좀 해두세요. 네. 그리고 SMAT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요 이론서를 좀 꼼꼼히 읽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되게 말장난이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그 문제를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것들이 좀 많고 여기도 문제 은행식이긴 한데 책에 없는 문제도 간혹 나오고 매번 새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해서 일단 문제만 많이 풀면 합격한다. 이게 안 통해요. 문제 공개도 잘 안 되어 있고요. 이게 좀 불리하긴 하죠. 그리고 이제 SMAT는 약간 문제가 서비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약간 유추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좀 많아서 상식선의 문제들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다. 특히나 A 모듈은. 그러면 이 두 자격증을 네. 취득하게 되면 네. 어떤 부분이 좀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점은행제 하시는 분들 너무 좋죠. 네네. 그리고 요즘은 승진시험에서 아예 SMAT를 보는 곳도 있어요. 네, 직장에서요. 네. 네. 제가 출강 나가는 곳 중에 한 곳은 이걸로 승진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겠죠. 그분들은 요즘에 그 KPI 측정에서 가산점을 주거나 취업 시에 우대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다만 서비스 직종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CS 강사님 중에서 이 자격증 없는 분들은 정말 필수로 따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실무적인 내용을 주로 강의는 하시겠지만 이론적인 것들을 알면 조금 더 탄탄하게 강의하실 수 있고요.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경영학적 시각을 좀 약간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시거든요. 그리고 자격증 분야의 강의도 하실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SMAT나 CS 리더스 자격증 강의가 들어오면 이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강의를 나가실 수 그렇죠. 있잖아요. 다른 강의 분야를 개척하시기에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서비스 교육이라고 하면 어느 기업이나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러한 교육을 무조건 우수셔야 되고요. 무조건 친절하셔야 합니다. 아, 요즘 그렇게 강의하면 안 되죠. 네, 맞죠. 네, 그러한 교육의 방식이 아닌 서비스의 이론부터 탄탄하게 잡아갈 수 있는 국가 공인 자격증을 공부하셔서 만족도 높은 강의를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도 강사TV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